교과서 62페이지 신분질서의 변동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조선시대 이제 신분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먼저 이제 이 조선의 기본적인 신분제도는 양인과 천인 그 두 계층으로 구분하는 양천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천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법적인 신분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 양인은 자유민이죠. 그리고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권리는 이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는 이제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자는 이제 천인이죠. 천인은 이제 대부분 노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비자유민이고,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돼서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이제 이 하층민들을 우리가 천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양인과 천인을 구분하는 양천제만으로 신분제도가 운영되지는 않았죠. 자,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바로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차별하는 이 반상제로 이제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이제 사신분제가 이제 정착되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과 상민을 철저하게 이제 구별한다 그래서 이 뒷글자와 앞글자를 따서 이제 반상제라고 부르죠. 이 반상제가 실제적인 조선의 신분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 밑줄 치고 양천제 네모, 반상제에다가 네모를 좀 쳐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신분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먼저 양반이죠. 이 양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합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량자를 써서 이제 양반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이 양반의 범위가 넓어지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양반의 그 마누라는 양반이 아닌가요?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 아닌가요? 자, 양반이죠. 그래서 이제 16세기가 되면 바로 이제 그 양반과 그 가족, 가문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이제 지배층의 이제 호칭이 바로 이제 양반이 되는 거죠. 양반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군역을 면제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조선의 이 수치 제도가 세 가지가 있죠. 조세, 공물 또는 공납, 역이 있는데, 역은 이제 군대 가서 몸 바치는 군역과 각종 이제 노동력을 바치는 이제 요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군역을 면제를 받습니다. 군역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징발하는 여러 가지 각종 국역이라고 합니다. 국역을 또 면제를 받고, 또 이 양반들은 과거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을 했고, 또 이제 이 관리가 되면 관직 복무의 대가로 이제 이 토지를 받죠. 그리고 이제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고 노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제 양반들은 이런 이제 이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좀 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중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에 보면 중인은 이제 넓은 의미로는 이 양반과 상민 사이에 있는 이제 중간 신분이죠. 좁은 의미로는 바로 이제 이 기술직 관리를 얘기합니다. 바로 잡과라고 하는 기술직 관리를 선발하는 그 잡과를 통해서 이 선발된 기술직 관리, 그래서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인 서리, 지방관청의 하급 관리인 향리, 그 다음에 이제 이 하급 장교,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중인에 포함이 되고, 이들은 이제 이 직역을 이제 세습하는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중인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서 서얼이 있습니다. 서얼. 이 서얼은 이제 중인에 포함되는데, 이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상민일 때 그 자식은 서자라 부르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천민일 때는 이제 얼자라 불러요. 그래서 서자와 얼자의 합친말이 서얼인데, 이 서얼은 일반 양반처럼 이렇게 갓쓰고 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얼은, 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과거 제도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시험인 행정직 관리를 뽑는 문과를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과 응시 금지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바로 밑에 있죠. 이 상민 중에서 농민은, 자, 이 과거 중에서 과거 응시 가능하죠. 모든 과거에 이제 다 문과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에게만 문과 응시를 금지시킨 이유는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농민이 문과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죠. 그런데 이 서울들은 바로 이제 이 양반들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문과에 합격해서 양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에게는 이제 문과를 응시 금지시키면서 양반들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아서 양반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가 바로 서울에게 문과 응시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상민이죠. 피지배층으로서 이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상민,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이 되겠는데, 이 상민 중에서 이제 이 대다수가 농민입니다. 농민이죠. 그래서 이 농민은 양인, 그러니까 상민 자체를 우리가 이제 양인이나 또는 이제 이 평민으로 이제 불렀는데, 이 상민 중에서 이제 이 농민은 이제 양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위에서 양천제에서 우리가 이제 양인의 권리와 의무가 다 있죠. 그래서 과거 응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합격하는 가능성이 낮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이제 담당했던 바로 이제 이 상민에 포함되는 사람이 이제 농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민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수공업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도 이 상민에 포함되는데, 조선은 이제 이 성리학 국가죠. 그래서 이제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 그 다음에가 이제 농민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가장 천시받던 계층이 이제 수공업자와 상인이죠. 그래서 농민들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민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신량역천이 있습니다. 왼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한 일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수군, 바로 이제 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 해군이죠. 이 수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을 매질하고 신문하는 뭐 오늘날의 형사와 같은 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고려조선 시대에 이제 봉수대가 있죠. 불이나 연기로서 국가의 위급 상황을 알리는 그런 이제 통신제도인데, 이게 이제 불로 알리다가 비가 오게 되면 불 피우기 힘들죠. 그럼 다음 봉수대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죠. 조졸, 이 조운 업무에 이제 종사했던 사람인데, 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방에서 걷어들인 조세를 중앙으로 이제 운반하는 그런 이제 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배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신량역천도 이제 이 상민에 이제 포함이 됐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하층 신분은 누굽니까? 바로 천민이죠.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이 바로 노비입니다. 계층이 노비입니다. 노비는 이제 물건이죠. 재산이죠. 그 물건이고 재산이다 보니까 팔 수도 있고, 매매, 물려줄 수도 있고, 상속, 그 다음에 이제 줄 수도 있고, 증여.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다. 자, 고려시대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국가 소유의 노비, 공노비, 개인 소유의 노비, 사노비. 그리고 이제 사노비 중에서 주인과 함께 살고 있는 노비, 외고노비. 주인의 땅을 이제 경작하기 위해서 약간 멀리 떨어져 따로 사는 노비, 외고노비. 이 외고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간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요. 따로 떨어져 사는 대가로 주인에게 바치는 이제 곡식,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제품을 우리가 이제 신공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에게 바쳤던 물품을 우리가 신공이라고 이제 부른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 중 둘 중 하나만 노비면 그 자식은 바로 노비죠. 이걸 이제 일천즉천이라고 부르죠. 이 고려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교과서 63페이지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의 변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미 네모를 쳐놨는데,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줄어든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의 특징입니다.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뭐 조선 후기에 되면은 이제 인양반, 전양반 하는 이 양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난 이후 밑줄 치겠습니다. 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진왜란과 병제원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되면은 이제 이 모내 기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하면서 농민 중에서 부를 축적한 이제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이제 분홍층이라고 부르죠. 아주 이제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소수의 이제 분홍층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이 경제력은 이제 양반을 능가하는 이 분홍층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신분이 양반의 신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홍층들이 공명첩이나, 오른쪽에 나와 있죠. 공명첩,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중에 실시됐던 건데 바로 이제 이 경제력을 이용해서 이 공명첩을 구입해서 이제 양반으로 이제 신분을 상승하거나 아니면 납속책이라고 있습니다. 이 납속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할 납자에다 곡식 속자인데 곡식을 이제 납부하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내면 노비는 이제 신분이 해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 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역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반의 관직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이 납속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이 족보를 구매하거나 위조하거나 남의 족보에 이제 끼어들거나 하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신분 제도가 크게 이제 동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조선 후기에는 양반층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나죠. 양반층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특강에서 이제 숙종 때 환국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이 숙종이 일부러 한 개의 당을 몰아내고 이제 한 개의 당한테 이제 정권을 몰아줬죠. 그래서 남인 서인 남인 서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당 전제와 추세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양반 중에서도 이제 권력을 잡은 양반이 있죠. 이걸 이제 이 권반 또는 이제 벌열 양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양반도 권세를 누렸던 양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으로 이제 이 낙향에서 향촌 사회에서만 양반의 권위를 간신히 유지하는 향촌 사회 양반이 향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몰락해서 뭐 일반 농민과 거의 이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맨날 이 끼니 걱정을 하는 잔반이 잔챙이 양반들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양반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신분 상승 노력이 펼쳐지다. 그래서 자, 이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과 이제 노비층의 신분 상승 운동을 보겠는데 자, 이 중인에 포함되는 사람이 이제 서얼이 있다 그랬죠. 서얼. 그래서 이제 이 서얼은 자, 이 집단적으로 이제 상소 운동을 벌이죠. 이걸 이제 서얼 허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 3사와 같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중요한 직책에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정조 때 이제 서울 출신으로서 유독공, 박제가, 이덕무 등이 바로 이제 이 정조가 세운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의 이제 검서관으로 진출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들의 어떤 그 서울 허통 주장, 집단 상소 운동은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철종 때는 이제 이 청료직 언론 3사에 이제 진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중인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기술직 관리들, 이 기술직 관리들도 이제 대규모로 상소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철종 때 소청 운동을 이제 벌였는데 이 기술직 관리들의 이제 소청 운동은 이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이 기술직 관리 중에서 중인에 포함되는 기술직 관리 중에서 역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통역관이라고 하는 통역을 하는 사람인데 청과의 관계 속에서 이 청의 문물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근대 문물 수용과 나중에 이제 이 개화사상에 영향을 줬던 이 기술직 관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역관이고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이 장희빈의 아버지가 바로 이 역관 출신이죠. 자, 이 노비층에서도 이제 신분 상승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노비가 전쟁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이게 이 노비라고 하는 신분을 해방시켜 주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납속책. 그래서 이제 일정한 이제 이 곡식을 내면 노비의 신분을 이제 해방 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공과 납속책 그리고 이제 이 도망을 통해서 이제 이 노비의 신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 조선 후기에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 후기에는 이 조선 전기까지는 노비의 숫자를 이제 늘리는 정책을 썼다면 바로 이제 일천즉천이죠. 그런데 이제 이 조선 후기에는 사실 이제 이 노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노비의 숫자를 줄이고 그래서 이제 양인으로 해방시켜서 차라리 이제 이 조세 공물역과 같은 이제 이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이 영조 때 이제 이 노비 종모법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이 노비 종모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노비가
노비는 이제 이 엄마를 따라간다.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엄마를 따라가는데 신분이 노비의 신분이 이제 엄마를 따른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엄마는 상민이고 양인이고 아빠는 이제 이 노비일 경우 둘이 이제 이 자식을 낳으면 이게 이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일천즉천에 따라서 그 자식은 뭐가 됩니까? 노비가 되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엄마의 신분이 뭐죠? 양인이죠. 그래서 노비 남자 노비와 여자 양인이 결혼하면 그 자식은 이제 양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노비 종부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 순조 때는 아예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노비 6만 6천 명을 이제 해방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두 개에다 이제 네모를 좀 치시고 어쨌든 이제 점점 이 신분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고 상민의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은 이제 1894년 갑오개혁 때 2000년 동안 이제 유지되어 왔던 신분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철폐되게 되는 거죠.